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오빠입니다. 오빠이지? 차차차. 다리도 되게 길거든요. 좀 섞여버렸어. 테토는 아니거든.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술만한 채찍이 없다. 누가 봐도 오킹데드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오빠입니다. 오빠이지? 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삼촌입니다. 저번 시간에 수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수의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의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릴 거고, 수의대에 가서 제가 어떤 경험을 주로 했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의대는 총 6년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의사가 되겠다는 일념 하에 수의대 6년을 보내게 됩니다. 기초과학 분야를 배우는 수의예과에 입학을 하면은 2년 동안 기초과학, 예를 들면은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뭐 이렇게 기초 과목들을 배우는데, 이 예과 때 사실 배우는 과목들이 가장 기초 과목이긴 하지만 그때 조금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했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고 즐길 게 많다 보니까 이 기초과학 분야를 약간 저는 어떻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각종 행사에 무슨 동아리 활동에 선배들 후배들 만나고 약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실험에 관한 것들도 이때 많이 배워요. 어떻게 실험하는지, 실험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때 교양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양 과목 듣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차차차 그 교양 과목으로 차차차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차차, 아니 원래는 자이브였어. 자이브를 내가 배우고 싶어서 그때 이제 한번 가봤는데, 다리도 되게 길거든요. 다리도 긴데 자이브를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차차차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좀 짜쳤어. 차차차 배우려니까 좀 차쳤어. 자이브가 멋있는데. 그런 교양 과목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때 기초 프랑스어, 제가 또 언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말하는 거 역시 좋아하나 봐. 프랑스어도 수업을 들었고 A를 맞았는데, 프랑스어를 배우다 보니까 스페인어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야. 스페인어를 배우니까 이게 섞여버렸어.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랑 섞여가지고 주시 스튜디안테 막 이러면서 원래 주시 제티디앙 이렇게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에스투디안테가 스페인어로 또 학생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혼종이 나와버렸어. 주시 에스투디안테 막 이러면서 이도저도 아닌 연계국어가 돼버렸달까? 그런 것들 이제 배우는 시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열심히 대학생활다운 대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을 잘 보내고 본과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전공 과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바빠져요. 시험도 많고 공부해야 될 분량도 많고 실습도 엄청 많거든요. 본과는 총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과 1학년 때는 기초적인 그 동물의 정상을 배웁니다. 동물의 정상적인 생리, 그 다음에 해부, 기본적인 골격 구조, 근육 구조, 근육 이름 마디마디 하나하나 있는 그 이름들을 한국어랑 영어로 같이 동시에 외워서 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학, 이런 정상적인 동물의 세포, 전신 상태에 대한 거를 쭉 배워요.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장기의 기능이나 생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왜 병이 생겼는지를 나중에 유추하기 또 어렵겠죠? 그래서 원래 정상이 어땠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1학년이다.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오게 되면 비정상을 배웁니다. 병리, 조류질병학, 돼지질병학, 이런 동물에 따른 질병도 배웁니다. 뭔가 우리 몸에서 병원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배워요. 수의 미생물학, 그리고 수의 바이러스학,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 이제 3학년 때는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임상병리, 피부 관련된 수업도 배우고요. 이렇게 동물을 실제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배우다 보니까 저희 수의대생들도 그런 걸 가장 기대하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이때가 가장 재밌기도 합니다. 3학년 때가 배우는 재미가 제일 저는 컸던 시기고, 임상 과목을 실제로 배우면서 너무 재밌다, 혹은 나는
비임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때 조금 판가름이 나는 편입니다. 3학년 때 이후로는 동물병원으로 실습을 가보는 분들도 있고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로 실습을 가보는 분들도 있고 그 각자의 진로에 맞는 장단점이 어떤 건지 알아보러 탐색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내가 수의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 3학년입니다. 4학년 때는 주로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각 과목마다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전문 진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들이 내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실제 임상을 하는 현장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다. 혹은 잘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학년 때, 4학년 때 이때 가장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수의사로서 어떻게 앞길을 펼쳐나갈지 그때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고민은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고.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술을 먹으면서 해결했어요. 뭐 혼자서 막 이렇게 홀짝홀짝 먹는 게 아니고 사실 입학할 때 저는 수의사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의사가 실제로 되고자 했던 게 아니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듣고 싶기도 했고 나는 오리엔테이션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초반에는 술자리지 뭐 동아리나 뭐 아니면은 뭐 선배들이랑 밥 먹으면서 밥 사달라고 하기도 남자는 되게 힘들어요. 남자는 잘 안 사주려고 해. 그래서 나는 뭐 이뻐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나는 진짜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되게 선배들한테 열심히 밥 사달라고 다녔어. 얼마나 귀찮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선배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술자리에서 실제로 선배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내가 그대로 겪고 고민을 할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듣는 게 나중에는 엄청 도움이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술을 진짜 못 마셔요. 술을 3잔만 먹어도 얼굴이 엄청 빨개지거든요. 근데 그 빨개지는 게 전체가 빨개지는 게 아니고 코만 빼고 빨개져. 코만 빼고 나머지가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루돌프긴 한데 리버스 루돌프야. 그냥 반전 적용한 루돌프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술을 처음 먹어봤어. 한 잔 먹었는데 얼굴이 막 보라색이 되니까 선배들이 막 빨리 보내려고 했어. 물론 술 취해 보여서 보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후배 앉으려고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 나 안 취한 것 같은데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악착같이 붙었는데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2잔 더 먹고 집에 갔어요. 3잔 먹고 집에 갔어. 그때 술을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취하는 느낌인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왠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안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집에 가면서 괜찮네 해서 그 다음 개통 때부터는 그냥 막 먹었었지. 근데 먹으면서 너무 안 좋아. 속이 막 울렁거리고 개어내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도 그 술자리 끝까지 남아있고 싶은 거야. 어떤 이야기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 이야기도 나는 좀 더 듣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 술을 여러 곳에서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동아리는 2개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신입생일 때는. 하나는 임상학술 동아리고 하나는 해부학술 동아리야. 임상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동물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대토 동아리였어. 약간 그러면서 술 마실 때 말고 먹고 막 그러고. 근데 그 다른 해부 동아리는 애견 동아리였어. 약간 화이팅 짠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나는 사실 테토는 아니거든. 나는 오히려 약간 애견인 것 같아. 나는 좀 이렇게
땀내 나고 이런 거는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임상학술 동아리라는 게 되게 저는 컸어요. 아, 내가 수의사란 직업에 잘 몰랐지만 나는 이 동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흥미가 생기던 와중에 임상학술 동아리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애기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었어. 누가 강요한 건 아니었어, 절대로. 근데 내가 그냥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를 한 거지. 근데 그 동아리에서 어쨌든 그렇게 선배들과 친해지면서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 선배들이 관심 있는 분야도 다르고 그 관심 있는 분야에서 본인들만의 알아가고 있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 되게 나는 좋았었어. 이제 진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수의대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더라도 내 앞서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친분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진로에 대한 고민도 되게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부라고 신문 만드는 동아리도 있었어요. 교내 신문을 만드는 거였는데 수의학 이슈라든지 아니면 교내 이슈, 그다음에 뭐 학술 정보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거 하면서 글로 전달하는 재미를 배워서 블로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대박이야. 이 편집부가 이 테토 동아리보다 훨씬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래도 각자 기사를 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썼습니다. 왜냐면 그때 마감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마감 시간 1시간 늦을 때마다 소주 한 잔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감은 칼같이 지켜요. 미친 듯이 죽기 살기로 쓰는 거야. 이제 그 전날부터 막 날새가지고 술만한 채찍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지금은 몰라. 나는 좀 옛날 사람이라 물론 그때도 강요나 이런 게 절대 있는 게 아니었지만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던 수의대 시절이었고 다른 대학생들이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공 과목을 물론 배우고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하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의사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재밌는 과목이 생깁니다. 이 과목만 공부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영상진단의학이었어요. 영상진단의학이 뭐냐면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이런 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판독을 하는 건데 그 과목이 너무 재밌었던 이유는 교수님이 너무 유능하신 분이었어. 실제로 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게다가 수업도 너무 머리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하필이면 우리 교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영상진단의학이란 과목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영상진단의학 실험실에 학부생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면은 이 대학원생들이 지내는 루트를 이렇게 쭉 보면서 실험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험실 생활들을 도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께 배우기도 하고 학회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는데 너무 그때 선생님들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맨날 6시 막 이때 학교 나와가지고 이미 라운드 준비하고 있고 저녁은 거의 여기서 김밥으로 때우면서 논문 계속 보면서 새벽 2, 3시까지 이제 있다가 집에 가고 뭐 발표 준비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집에 못 가기도 해요. 그냥 거기서 컴퓨터 하면서 살아요. 그냥 거기 그냥 귀신처럼. 그런데 나는 학부생이잖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냥 진짜 멋있다. 저렇게 안 씻고 눈곱도 안 떼고 머리도 안 감고 저렇게 공부하고 이 수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몰라.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막 나는 술 먹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터덜터덜 그냥 졸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워킹데드처럼 보인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멋있었어.
누가 봐도 오킹데드긴 하거든요. 그게 그냥 목적지 세팅해놓은 그 내비게이션 마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와,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쓰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든 뒤로는 여러 학회에 따라다니면서 그 선생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고 배웠어요. 그런 과정들을 쭉 겪고 나니까 대학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3, 4학년 때 보통 실습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큰 병원에 실습을 갔는데 그 병원은 이렇게 내과, 외과, 영상진단학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전공을 한 사람들이 진료를 보고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과마다 제가 로테이션을 돌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와, 저는 영상진단학을 너무 기대했어요. 너무 과목이 재밌고 실제로 동물을 이렇게 진단하는 걸 내가 볼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갔는데, 물론 거기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나 수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좋긴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정적인 거예요. 영상진단의학은 특히나 보호자님을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면할 일이 거의 없고 수의사와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호자님께 설명드리는 과정이 조금 힘들다, 나는 조용하게 이 모니터를 보면서 판독하고 알려드리고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싶다, 내향적인 분들이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잘 맞는데, 저는 그 어두운 이런 그 판독실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지내는 성격이 아닐 것 같잖아. 나는 조금 심심할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영상학이란 과목이 너무 재밌긴 하지만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실습을 안 가봤다면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경험 없이 내가 영상진단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해서 대학원에 갔다라고 하면은 일하는 패턴이나 생활 방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의대 마지막 학기 4학년 때 진짜 깊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보류, 나는 대학원에 가고 싶지만 영상진단학을 내가 실제로 전공하고 이 일을 하는 게 성향을 따져봤을 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걸 보류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임상수의사를 조금 더 하고 지내다가 나는 내과를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대학원 편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들이 생긴다, 그런 사소한 계기로부터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지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실습이든 선배들 통해서 물어보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내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수의대 학생 때는 내가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지? 라는 이야기를 계속 자기한테 묻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수의사가 된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거든요. 수의사가 되고 나면 나는 어떤 수의사가 될지가 또 다른 고민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상 수의사 면허를 따고 시작한 병원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신중하게 알아보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라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후회 없는 수의사의 라이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친한 후배도 임상수의사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걸 느끼고 다른 일들을 하는 수의사도 있어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채로. 근데 그 후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갑니다. 너무 친해가지고 자주 보는 후배인데 후배라서 내가 항상 밥을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내가 좀 얻어먹어야겠어. 안 되겠어.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선후배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고민도 털어놓고 하면은 분명히 수월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가 돼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고민 있는 예비 수의사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대에 들어온 것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거기서 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또 이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익혀나가면서 나를 트레이닝한 시간이 생각보다 또 후딱 지나가요. 언제 내가 졸업했지 싶기도 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면은 또 다시 아기가 된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제 인턴인데 그 아기가 된 느낌이 뭔지 그때 팍 느끼거든요. 실제로 글로 배우고 느꼈던 거랑 내가 직접 하는 거는 확실히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인턴이란 기간이 또 다른 새로운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제 때 제 인턴 생활과 다른 분들의 인턴 생활도 제가 들은 걸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마다 알림 설정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